우리는 왜 영포티라고 조롱을 받는가? 장점이 그렇게 하나도 없나? 어렸을 때 둘리를 보고 IMF가 터지고 그 이후에 2002 월드컵도 있었고 이런 역사적으로 큰 변곡점들을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면 도태되는구나, 이 생각을 정말 뼛속 깊게 갖고 있던 세대여서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요즘 20대, 30대들 해줘줘, 캥거루 줘 이런 평가가 많은데 어른의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어른의 조언을 하면 진짜 영포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실례지만 몇 년생이신가요? 제가 1983년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는 빠른 84인데요 84년생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친구들이 진짜 야유를 하더라고요. 너 맘먹을 때는 83이고 밖에 나오면 84냐. 빠른이라는 문화도 저희 세대에서나 있는 문화지 요즘 아이들은 빠른이 없습니다. 원장님 세대 80년대 초반년대생들의 어릴 적 추억 같은 거가 있을까요? 제가 상계동에서 자랐거든요. 상계동 그 아파트촌에서 자랐는데 어릴 적에 팽이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딱지치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냥 놀이터 가서 열심히 뛰어노는 거, 그다음에 축구, 야구, 자전거 타기, 롤러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 말고 롤러스케이트를 많이 탔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때는 어떤 연예인들이 좀 잘 나왔었나요? 연예인으로서는 제가 가장 임팩트가 남았던 건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춤을 추고 랩을 하는 그 음악을 TV에서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었고 너무 좋아서 테이프 같은 거를 많이 사서 모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모, 신승훈 같은 이런 연예인분들, 그리고 이제 제 감성적인 취향에는 윤상이나 또 김현철 씨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고. 초등학교는 아니고 국민학교 세대시죠? 맞습니다. 국민학교 세대. 지금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학교에서 그 신체 검사를 하면 변을 떠가야 돼요. 기생충 때문에. 그다음에 팬티 입고 신체 검사 같은 거 하고, 초등학교 바닥이 나무 바닥이어서 이렇게 수건 같은 거랑 왁스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왁스칠 같은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안 가는 게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가 열이 많이 나서 토하고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는 돼야 학교를 조퇴를 할 수가 있다. 그게 아니면 쓰러져도 학교에서 쓰러져야지, 무슨 조퇴냐,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여서 조퇴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체벌을 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은 그래도 몽둥이 같은 걸로 이렇게 손바닥, 발바닥 조금 세게 하는 손등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또 아니신 분들은 잘못된 체벌은 이제 손으로 이제 때리거나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 지금 육아를 하시잖아요. 요새 애들의 학교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른가요? 이거랑 정말 180도 다르다고 생각하셔야죠. 그때는 선생님한테 혼나서 집에 가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혼났겠지, 이제 이런 이제 부모님의 이제 불호령.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혼나도 집에 가서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이제 나 더 혼나거든. 말하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사실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죠. 너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너무 거칠거나 공격적인 아이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울거나 휴직을 하시거나, 그래서 어떤 반은 정말 1년에 3-4번 선생님들이 계속 와서 바뀌고 이런 일들이 좀 많고, 체벌은 지금 학교에서는 당연히 찾아볼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다음에 교실의 풍경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때는 교실 안에서 정말 많이 뛰어다녔고요. 복도를 뛰어다니고 혹은 놀림 받고 놀리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그렇게 컸는데, 지금 이제 뛰어다니면 안 되는 규칙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거나 다른 반 들어가면 안 되고, 사고를 방지해야 된다는 이제 이유 때문에 그런 규칙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 느끼는 건데, 옛날 어른들이라고 하면은 20대부터 되게 어른스럽고 그런 게 느껴지는데, 요즘 20대, 30대들 보면 사실 제 친구들만 봐도 약간 애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일단 이제 제 생각에는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길어졌죠. 예전에는 60살의 할아버지 할머니였다면 지금은 80살은 돼야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즉 법적인 성인 나이는 예전과 동일하게 19세 뭐 20세였다고 하면, 지금은 실질적인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적어도 30살 이상, 30세 이후부터 한 사람의 몫을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전반적인 삶의 책임, 능력 이런 부분들이 뒤로 계속 좀 밀리고 있죠. 교육도 그만큼 길어졌고, 이런 게 저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그리고 사회의 분위기도 더 많이 바뀌었죠. 예전엔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에서 김선아 배우님이 30살을 앞두고 있는데 노처녀여서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나. 요즘은 30살이면 너무나 젊죠. 30살
사람들이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분위기도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체벌도 하고 무섭게 가르치시고 사람 수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을 했었어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 반에 20명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한 학년이 아주 적으면 한 반이거나 두 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사람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해진 시대예요. 그래서 체벌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개인의 니즈 혹은 개인의 특성에 맞춘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너희가 규칙에 맞춰에 가까운 교육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너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줄게 라는 식으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예전에하고 완전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생들이 저희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세대랑은 어떻게 좀 차이가 나고 어떤 강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MZ세대 흔히 말하는, 물론 저희도 MZ세대지만 더 어린 이제 영 제너레이션들이 세계적으로 약간 최약체 세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MZ세대들이 되게 온실속 화초 같은 이미지들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 앞서 말씀하신 변화 요인들이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가 봐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걸 보면 가까운 나라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랑 굉장히 사회 구조가 좀 닮아 있죠. 거기도 교육 과정도 변화하고 사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뭘 해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봤을 땐 굉장히 좀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은 도전적이지 못한 연약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젠지라고 말 스타일 자체도 막 따라하면서도 막 비꼬는 그런 영상들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젊은 세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X세대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MZ세대의 첫 세대이기도 한데 그러면 X세대는 과거 세대에게 욕 안 먹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저가 옛날에 막 뉴스 보고 하면 아 요즘 젊은 청년들 오렌지족이라고 강남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얘네들 막 문제다 막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항상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갈등은 예전부터 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그 요인이 무엇인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방식의 방법 혹은 문화의 차이 스마트폰도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0대 후반 그쯤에 이제 스마트폰 이제 아이폰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쓰기 시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SNS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도입이 되면서 정말로 손에서 떼지 못하고 많이 하게 된 세대가 이제 MZ세대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거를 완전히 가속화한 건 코비드인 것 같아요. 코비드가 나오면서 비대면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장을 집에서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집안에서 모두 다 해결하게 된 그런 세대거든요. 심지어는 그 시기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던 그 세대는 수학여행이나 선장학습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학을 들어갔어도 대면 강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사람과의 접점을 가질 기회를 놓친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하고의 상호작용이 좀 어색한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걸로 인해서 놀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적을 정도로 바깥으로 많이 나갔다고 하면 제가 요즘 아이들 MZ가 아니어도 더 어린 친구들 밖에서는 안 노니? 라고 물어보면 밖에 왜 나가요? 집에서 그냥 게임하는 게 제일 재밌고 좋은데 집에서 로블록스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대면 생활하는 게 굉장히 좀 익숙해진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원장님 말씀대로 원장님 세대가 70년대생, 80년대생 분들이 X세대와 MZ세대의 T세대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끼인 세대라고 느낄 법한 것 같아요. 제가 의사가 아닌 친구들, 아니 뭐 의사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제 나이에는 의사인 친구들이 교수를 하고 있고요. 일반 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은 관리자를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정말 가끔 만나서 이제 같이 밥도 먹거나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얘네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가르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시간을 더 내서 뭔가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혹은 업무에 대해서 그
이후 시간에도 뭔가를 물어보면 알려주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데 정말 칼같이 딱 시간 끊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예 듣지를 않는다거나 그래서 그냥 혼자 일하는 게 편해 라는 말을 정말 달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윗세대 아랫세대에서 껴요. 그러면 윗세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쟤네 좀 가르쳐봐라, 너 요새 애들 문화 이런 거 다 좀 이해하지 않냐. 맞긴 맞는데 아랫세대에서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는 장악력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요, 아래에서는 이해심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래서 낀 세대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장점도 충분히 있죠. 어떤 점이 그러냐면 양쪽의 문화를 다 접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야 이거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니? 이걸 저한테 물어보실 수밖에 없죠. 그런 면 때문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AI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저희는 접해봤을 때 그렇게 많이 낯설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거부감이 별로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면서도 플러스 기성세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교수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우리 세대의 감성을 그렇게 잘 이해하냐,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둘리를 보고 IMF가 터지고 그 이후에 2002 월드컵도 있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큰 변곡점이 있던 것들을 다 몸으로 경험했던 세대여서 그 시기에 사회가 어땠는지를 정말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생존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몸소 갖고 있는 세대여서 그 아랫세대하고는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랫세대는 더 굉장히 좀 풍요로운 세대였고 저희는 IMF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도태될 수도 있고 진짜 망해서 거지가 될 수도 있구나, 세계화라는 거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걸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생존은 정말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뭔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바뀌지 않으면 도태되는구나, 이 생각을 정말 뼛속 깊게 갖고 있던 세대여서 위에서의 그런 경쟁적인 어떤 태도, 그리고 지금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정말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유일한 세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어른답지 못한 어른이 됐잖아요. 최약체 세대로 불릴 만큼 해조족들 아니면 캥거루족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어른다운 어른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여기서 제가 어른의 조언을 하면 진짜 영포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이에요. 왜냐면 그들에게 섣부른 조언은 저는 사실 잘 못하겠어요. 젊은 세대에 대한 비판은 늘 있어 왔고 늘 옛날 세대보다 나약하다. 예를 들면 6.25 세대가 지금 50세인 세대를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서 그 가난에서 이겨냈는데 너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50세 정도 되시는 분이 뭐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을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진짜 가난해가지고 이랬어, 이런 얘기 또 할 거고요. 이거는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황들이 좋아지니까 나이가 먹은 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젊은 세대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젊은 세대는 힘든 점이 없나? 저는 힘든 점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젊은 세대는 만성적인 저성장에 허우적대는 세대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아이에게 제일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네들은 이미 다 모든 것이 갖춰진 시절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젊은 세대도 아마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었던 나라고 계속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도 분명히 더 좋아질 거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젊으신 분들이 도전을 게을리하거나 포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자조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일을 해도 우리 기성세대처럼 뭘 갖거나 뭘 해내거나 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걱정은 저도 예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제가 제 선배 세대를 보면서 돈 이렇게 벌어가지고 언제 집을 사지? 언제 자립을 하고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거나 생활을 할 수가 있지?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늘 항상 위기가 있고 기회가 따라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거나 긴장하고 있다면 그 오는 기회를 캐치하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열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답은 사람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비대면화된 서비스들이 많이 있고 내가 앉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아도 결국 움직이게 되는 건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윗세대하고 아랫세대하고의 긴장은 잘못됐다거나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항상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갈등이 없이 사회가 발전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세대는 윗세대의 성취에 대한 어느 정도의 리스펙이 필요하고 윗세대는 아랫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방식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래야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7080 세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낀 세대라고 얘기를 듣는가, 우리는 왜 영포티라고 조롱을 받는가, 장점이 그렇게 하나도 없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얘기를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경험을 곁들여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 지금 세대는 그럼 정말 문제만 있는 건가, 지금 세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이런 얘기도 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영상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다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서로 좀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역사의 발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꼭 정신과적 질환 말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